안녕하십니까. 핀테크 행동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모멘텀 현상이란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기존 경제학 이론에는 맞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조차도 미국에서도 이것이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안 맞더라 하는 증거가 바로 모멘텀입니다. 이거 뭐 자본시장이 더 선진화됐으면은 최소한 약형은 효율적인 시장인 거 아니겠어? 라는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험에 낼 겁니다, 이거. 옛날에 MBA 시간에는 대충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2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는 모멘텀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터리고요. 그죠? 그 중에 하나 가능한 설명으로 색깔 관련해가지고 컬러 인터페이스 얘기했죠. 그래프가 내려가는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하는 그런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좀 더 모멘텀이 일어날 그 여지가 있지 않나. 물론 그게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의 설명 가설로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리드 라그 이펙트 내지는 선도 지연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반전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모두 다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자, 선도 지연 효과, 리드 라그 이펙트라고 그랬는데요. 대형주가 소형주를 2, 3주 차이로 이끌고 간다 하는 겁니다. 예, 추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모멘텀이. 근데 그건 한 주식이 계속 선방하는 놈 계속 선방하고 꼬라박는 놈 계속 꼬라박는다 이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주식 간의 선도 지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대형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은 그 후에 소형주가 쭉 따라 올라가더라. 삼성전자가 쭉 올라가면은 관련된 반도체 업계 이 다른 회사들이 쭉 올라가죠. 따라 올라가고 대한민국 다른 중소 회사들이 다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깨지고 나가 떨어지면은 요즘 같은 상황이죠. 한 2, 3주 전부터 삼성전자가 성과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 후로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내려가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그죠? 미스테리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설명의 시도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선도 지연 효과란 것, 여러 다른 회사 간에 이것이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대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남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난 2, 3주일 동안 선방했건 꼬라박았건 하는 거는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역사적인 데이터잖아요. 히스토리컬 데이터, 히스토리컬 인포메이션. 역사적인 인포메이션은 내 주식에, 남의 역사도 내 주식의 가격에 이미 반영된 듯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거든요. 무조건 역사적인 건 다 이미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내 주식의 역사만 말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자체도, 그죠? 경제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효율적 시장이라는 얘기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끌고 들어가는 거였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였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트레이딩하는 주식 한 종목,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300개 종목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남의 종목들도 역사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가격이나 트레이딩 볼륨이나 여러 가지 일어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내 주식에도 이미 반영될 건 반영됐고 반영 안 될 건 안 되는 거고, 필요한 정보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하는 게 경제학의 클레임인데, 그 클레임이 안 맞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선도 지연 효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선도 지연 효과, 업종별 모멘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면은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뭔가 그 뉴스가 터졌어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대박이 났다, 이런 소식이 막 들리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먼저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가 또 따라 올라가요? 반도체 장비 업종이 추종을 해서 쭉 올라갑니다. 며칠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 삼성전자한테 좋은 메모리 반도체 소식이 빵 오늘 좋다고 터졌으면은 아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가 아니면 소형주들 그죠? 뭐 DI 콜프 싸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 반도체 장비 회사 있거든요. 걔네들한테도 좋은 뉴스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빵 뜰 때 얘네도 같이 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형님도 뜨시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아우들이 간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쭉 간다. 선도 지연 효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스코비츠 앤 그린블랙트라는 두 교수님들이 이걸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업종별 모멘텀이 있더라. 반도체 업종이면 반도체 업종이 한 번 잘 나가면은 계속 그 추세가 쫙 잘 나가는 추세가 되고 한 번 꼬라박는 추세가 되면 같이 꼬라박는 그 뭐라 그러죠? 이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에 관련해가지고 뭔가 좋은 뉴스가 빵 터졌다. 그러면은 얘네만 현대차 먼저 이제 형님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기계 장비 관련된 부속품 한국 타이어 등등 해가지고 나중에 쭉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업종별 모멘텀이 쭈루루루루룩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선도 지연 효과가 되겠고 이건 다시 말해서 보다 약형 효율적 시장을 부정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하는 거 분명히 시험에 내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장기적인 과민 반응이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멘텀은요, 뭐였습니까?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죠? 올라가던 놈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던 놈 계속 내려가고, 위너 쭉 keep on winning, loser keep on losing,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오버리액션, 장기적 과민 반응은 그 반대입니다. 엄청 선방하던 것들 결국엔 달도 차면 기운하니 하고 쭉 내려갈 거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엄청 꼬라박았던 주식들 지지리박도 못하고 앉았던 주식들 앞으로는 뭐예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온다. 희망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모멘텀하고 일관되지가 않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사실 이게 완전히 없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없다고 하는 게 벤치마크 경제학 이론이고요. 그게 부정된다는 거는 뭐 모멘텀만 있다가 아니라 그죠? 모멘텀만 쫙 있다가 아니라 오버리액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재무를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일부의 분들은 아니 그 약간 빈정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일관되게 하나로 설명하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연하죠. 경제학에서 일단 일관되게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경제학은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 갖고서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어 하는 건데 모멘텀은 한쪽 방향 이게 추세라는 걸 그 방향을 얘기한 거고요. 오버리액션은 반대되는 것들도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게 다 가능해요. 그러고요. 장기적 과민 반응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가 가능하냐? 첫 번째, 모멘텀은 1년 이하 기준입니다. 지난 3개월을 받고 보고 나서 앞으로 3개월 어떻게 될 건가? 지난 1년을 보고서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볼 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뒤로 1년 정도의 타임 스팬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장기적 과민 반응은요. 과거 3년에서 8년까지 장기입니다. 장기. 그죠? 앞으로도 3년에서 8년. 주로 5년으로 보시면 돼요. 과거 5년치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과거 5년치가 그죠? 앞으로의 5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바로 장기적인 과민 반응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가 다르다. 타임 스팬이 다르다.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멘텀은 탑 10%타일, 바덤 10%타일. 그러니까는 상위 10분위에 해당되는 10%에 해당되는 주식들. 우리나라로 치면 2200 종목에서 뭐 220 종목이 되는 거겠죠. 하위 10% 그러면은 또 220 종목에 관해서 이런 추세가 쭉 유지된다 하는 그런 얘기였고 장기적 과민 반응 같은 경우는요. 극단치의 몇십 종목입니다. 220 뭐 이런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걸 스터디한 거가 6,000 종목이 시장에 트레이딩 됐을 때 그중에 탑
35개 개수입니다. 35개. 6,000개 중에서 35개. 밑에 35개를 쫙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극단으로 잘 나가던, 지난 5년 동안 극단적으로 잘 나가던 애들은 꼬꾸라진다 하는 거고요. 공평하죠, 역사가. 반면에 지난 5년 동안 극단적으로 꼬라박고 앉았던 애들, 지지리박도 못하던 애들, 이젠 드디어 네가 때를 만났구나 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인생도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이걸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신 나날들이 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잘 버티시고 존버를 하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하는 거고요. 너무 잘 나간다고 너무 오만하면 어떡합니까? 꼬꾸라지는 거죠. 달도 차면 기운다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장기적 과민 반응하고도 같이 가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걸 발견하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리차드 테일러 교수님, 저기 뭡니까? 노벨상 받으신 시카고에, 그리고 드반텐 테일러 그랬는데 1985년도 논문입니다. 이렇게 루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5년 동안 꼬라 박았던 주식들 갖고 사갖고 롱 포지션 갖고 있으면은 루저 포트폴리오는 쫙 계속 돈을 잘 번다 하는 거고요. 그 롱 포지션 가져가려면 처음에 이걸 살 캐시가 있어야 되겠죠, 돈이. 그거 어떻게 현금 조달해요? 위너 포트폴리오. 계속 지난 5년 동안 잘하던 애들, 선방하던 애들, 걔네들을 공매도 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갔어. 테슬라 같은 거 지난 5년 동안 너무 잘 나갔잖아요. 이제 공매도 할 때가 됐죠. 공매도를 먼저 칩니다. 그러고 나면은 현금이 내수 중에 떨어지죠. 먼저 팔았으니까. 그 현금 갖고 뭐 하느냐? 루저 스탁들을 막 사는 겁니다. 그럼 롱숏 포지션을 잡으면은 이 루저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리턴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0.2, 0.3이 됐는데 한 5년, 그러니까 뭐예요? 5년이죠. 5년 기간 동안에 한 30% 정도 이상 수익률을 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너 포트폴리오도 포함하면 40%, 10% 플러스 30% 하면은 롱숏 포트폴리오죠. 그렇게 되면은 40%, 요 두 개 차이, 그죠? 40%만큼을 3년에 걸쳐서 꾸준히 벌 수 있더라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하는 증거 오늘 추가적으로 이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